왕등제 습지 생태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조개다. 습지 바닥에서 활발한 생명 활동을 보이는 이것은 산골 조개. 산골 조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크기에 있다. 몸 길이 약 4mm. 제첩과 비교해 보면 크기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 산골 조개는 그 크기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거제 제첩이라고 저거 하는 즉 산골 조개에 주목할 만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삼각산골이 있는 걸로 알고 삼각은 그냥 산골은 지금 일본에 나. 산골조개는 담수산 이메페류입니다. 이메페류라 하면은 껍질이 2장이 있는 종인데 국내의 담수산 연체동물은 한 50여나 모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내 학자에 의해서 신종으로 발표가 된 종은 유일한 종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국내 고유종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관절염이라든가 골다공증 치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서식처가 많이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고층 습지나 아니면 깊은 산속의 용천수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 아주 귀한 종으로 현재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원래 해저 지형이었던 곳이 융기하면서 지리산이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함께 떠오른 바다 조개가 오랜 세월 환경에 적응, 독특한 유전 인자를 가진 지금의 산골 조개가 됐을 개연성이 높다. 산골조개 서식지는 그 종의 이름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깊은 그 산간의 용천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유전적 고립과 관련된 진화 연구에 중요한 생물로 사용될 수 있고 기타 지질, 환경, 기후변화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학문적 가치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산골 조개는 습지 바닥의 흙을 흡입하여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리고 흙을 다시 내뱉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산습지의 수질 정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절염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산골 조개. 과연 민간의 믿음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산골 조개의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산골 조개의 단백질 유전자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산골 조개에서 칼슘을 대량으로 결합하는 특별한 단백질 유전자가 확인된 것이다. 그 산골조개 대량 유전자 발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그 칼슘을 다량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백질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골절 등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왕등제 습지의 산골 조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왕등제 습지의 식생은 어떨까? 왕등제 습지에 만발한 꽃창포. 이 역시 식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미 저지대에서는 사라져가는 꽃창포인 것이다. 그 외에 동이나물과 창꽃마리도 왕등제 늪에 서식하고 있다. 왕등제에서 가장 넓은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창포. 이 역시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생식물이다. 그런데 이 고산습지에서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야 학계에 보고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고산 군락지다. 이처럼 해발 960m의 왕등제는 오랫동안 고립된 채 수많은 수생식물들이 세대를 이어오고 있다. 왕등제 습지에서 만난 작은 생명체. 멸종위기종 2급인 꼬마 잠자리다. 최근에는 장수하늘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그 개체수가 급감했다. 이 작은 생명체도 왕등제 습지가 있기에 아직까지 건재한 것이다. 이처럼 고산 습지 왕등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다. 그 특별한 공간에서 생명들은 대를 이어가고 있다. 왕등제 습지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 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랜 세월 퇴적된 이탄층이다. 이 이탄층에도 수많은 생명의 신비와 비밀이 숨어 있다. 왕등제 이탄층에는 어떤 비밀이 깃들어 있을까? 이탄층 미생물을 분류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왕등제 이탄층의 미생물을 배양했다. 네 종류의 미생물을 고추 탄저병 균과 함께 배양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2번과 3번 미생물에는 탄저균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놀라운 항균 성분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모씨앗을 배양해 역시 왕등제 미생물들을 투여했다. 그러자 모씨앗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 식물 생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요즘 한참 그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용한 미생물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벼에 도열병을 일으키는 병균이라든지 고추에 탄저병이나 역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천적 미생물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 소재로 만드는 것에 그 활용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등제 습지의 올챙이 위장 속을 조사해 보았다. 올챙이 위장 속에서는 많은 플랑크톤이 발견됐다. 종벌레를 비롯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올챙이 윗속에서 대량 검출됐다. 이들 작은 생명체 역시 왕등제 습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녹조류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나무를 볼 수 있는데 나무는 강압성 작용을 합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물속에서 이러한 담수조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담수조류가 강압성 작용을 하면 반드시 산소를 부산물로 밖으로 내놓는데, 이 산소는 물속의 용존산소 형태로 혹은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어서 다른 생물체들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고산습지는 대형 동물에게도 중요한 공간이다. 초본유의 끝에 뜯긴 자국이 역력하다. 장본인은 노루였다. 이처럼 풍부한 식물이 자라는 고산습지는 초식동물에게도 중요한 먹이 공급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산습지는 먹이 공급처이자 서식지 역할도 한다. 지난해 마른 사초류를 엮은 둥지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 둥지의 주인은 노랑턱 맷새. 나뭇가지 대신 왕등제 습지 한가운데 마른 풀로 둥지를 엮어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산습지 왕등제 습지는 미생물부터 조류, 대형 초식동물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완결된 생명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